안녕하세요. 매일처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저랑 같이 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자, 7월 3일 수요일 매일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 하는데요. 꾸준한 노력이 실력 향상에 기반이 되고 그 실력 향상은 어느 날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쌓는 동안에는 고단이 되고 힘들지만 저를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자, 그러면 매일 행정법 한번 가볼게요. 자,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국가배상 또 살펴봐야죠. 국가배상. 자, 일단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두 가지가 행정법에서 전보제도로. 자, 행정상 전보제도. 자, 사후제도죠. 이거 사후. 자, 구제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보제도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사법상 전보제도는 오로지 손해배상만 존재합니다. 자, 이 손해배상을 위해서 만든 법이 민법이고요. 자, 이 민법의 주체를 대상으로 했을 적에 손해배상의 근거로서 공법상, 행정법상은 국가배상법을 따로 두고 있어요. 자, 논리나 원리는 거의 똑같아요.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인해서. 이거는 다만 이제 지자체.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 움직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나오고 국가지자체 자 소유하고 있는 또는 소유 권한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사실상 관리를 포함해서 시설물 일체, 시설물로서 영조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민법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가배상법. 그래서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할 때는 민사소송으로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설에 근거해서 사건으로 보고, 이렇게 가는 게 판례 입장이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법상 전보제도의 손해배상과 공법상, 행정법상 전보제도 손해배상을 서로 비교는 하면서 이렇게 법도 이렇게 하는데, 손실보상은요, 행정상 전보제도에 손실보상은 있어도 사법상 세계에서는 손실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배상법의 조문이 모자라면 민법, 민사소송법 준용해라 이렇게 돼 있는 민법을 준용해라 돼 있는데 손실보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해라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국가배상법을요, 우리나라가 1950년을 만들어서 51년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또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법을 만든 게 워커힐 아시죠? 워커힐 호텔. 그때 공영수용을 사인단체가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으로 손실보상이라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별법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서 이런 개별법을 만들 때 필요한 기준을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해서 여기서 법률을 개별법으로서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개별 법률을 만들어서 손실보상을 합니다. 아직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 헌법 말고 일반 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가용에서의 일반법, 국가배상법, 사법용에서 일반법, 민법인데 또 국가배상법하고 민법하고의 관계는 얘가 일반법, 국가배상법이 특별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거기다가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인데 권력작용 또는 비권력작용, 다른 말로 관리작용이라고 하죠. 이거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요. 다만 공무원이라도 국가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라도 뭐라고 얘기한다? 사경제 주체로서 이런 말 나오면 주체로서 공무원이 활동을 했다.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를 위해서.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사람이 아니까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어쨌든 공무원이 사경제 주체로서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사경제 주체 그것도 민법 적용이에요. 그 상상이 얘기하죠. 직무에 권력적용, 관리작용 하지만 사경제 주체는 제외. 또 거기다가 여기다 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불법 행위해야 돼요. 영조물에서는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불법이란 말이 나와요. 고의가실도 없고요. 그냥 하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된 거야. 차이점이. 영조물, 공작물에서는 하자. 공무원, 그다음에 사인에서는 불법행위. 불법행위라는 말 자체가 위법하고 and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말이에요. 위법은 한데 고의과실 없어요. 그럼 불법이 안 돼요. 고의과실이 있는데 위법하잖아요. 그럼 불법이 안 돼요. 위법이 불법이다? No. 위법하고 고의과실까지 있어야 불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각자 두 가지를 다 들고 와야 돼요. 고의과실도 찾아오시고 그러면 위법도 찾아오셔야 불법이 됩니다. 하자는요. 설치당의 하자뿐만 아니라 참고 견디기 어려운 하자도 포함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거 보세요. 여기 공무원인데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쓸 때 영조물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에 제공돼 이런 말 나와야죠. 그러면 공공에 제공되지 않으면 그러면 공작물이죠.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한 거죠. 그래서 제공되지 않은 그다음에 앞으로 제공될 예정인 예정 공물 그럼 여기에 못 들어가요. 공공이란 말이 붙어야죠. 여기 이거하고 괴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같이. 그런 것들이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잘해야 돼요. 특히 공작물에서는 면책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점유 관리자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다가 발생한 피해라면 책임을 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서 벗어나야죠. 근데 여기는 면책 규정이 없어요, 또. 그래서 무조건 다 진다? 그건 아니에요. 천연, 자, 한마디로 천재, 자연재해, 다른 거 끼지 않았어. 국가에 관심 없어. 그러면 그냥 그거는 면제죠. 면책되죠. 1000년 만에, 600년 만에, 100년 이상 오는 호우. 아니, 국가의 과실 찾을 수 없으면 그럼 책임 안 지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집 고의손이 이런 얘기 하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국가배상법 2조 이거 공, 직, 집, 고, 위, 손, 인 이렇게 얘기하고 따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다면 안경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안경 이렇게 안경 다리 코 있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공무원이 또 어디 소속, 국가나 지자체 소속 행위가 있어야죠. 행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행위에는 자기행위, 부자기행위 다 들어갈 수 있고 가능하고, 자, 부자기행위가 되면 법규상 조회단 신청권, 재량형으로 수출 의무 있는데도 자,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작위 상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 행위는 조금 전에 뭐라고 해요? 불법 이런 말이 들어야 되고, 또 직무 관련 부수한 행위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거 다 외우셔야죠. 불법엔 고의과실, 위법도. 그러면 위법은 뭐야? 명문의 규정이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권력남용, 신의성실, 공소영속에 반한다면 위법이 된다 해서 행위를 보고 모두 다 평가한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행위위법설 중에서도 광의의 행위위법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피해자 사인, 거기다 이 피해자에 누가 들어가면 군인하고 공무원하고 경찰이 들어가면, 거기다 향토예비군까지 들어가면, 이분들이 들어가면 뭐다? 피해자예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해 군인이,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공무원이,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경찰이, 향토예비군이, 그러면 이중배상을 금지합니다. 언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다른 법률, 어떤 법률이에요? 유죄상이라고 그랬죠. 유죄석씨 알지만 유족 재해 상이연금 이거 받았다면 국가배상을 다시 청구하지 말아라. 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말아라.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거꾸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어. 근데 다른 법률에 가니까 국가배상 받았으면 청구하지 마. 그게 조문이 없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보험보상법이잖아요. 자, 이렇게 요걸 머릿속에 가져야죠. 그 당시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군인, 경찰이 아니면 욜로 오셔야지. 그러니까 욜로 오시면 이중배상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누구요? 경비구도대원,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자, 요걸 전제로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조문 문제도 있으니까요. 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위원회 배상 신청을 반드시 거치지 않도록 지금 바뀌었어요, 법이. 옛날에 배상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는데 그거 합법이었는데 지금 자진해서 바뀌어갖고 안 거쳐도 됩니다. 자, 2번. 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포상 당사자 소송으로, 에이, 국가배상은, 자, 뭐로 진행한다? 아유, 민사소송.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배상은 민사소송. 따라서 배상심의를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안 해도 된다. 또 민사소송을 해야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아니다. 3번 군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먼저 국가배상을 받았네요. 자, 관할 행정청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넘어서 정치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요? 이게 사망보상금이잖아요. 보상금은 재산적 피해에 관한 한마디로 소극적, 내가 들어갈 돈이, 아니 원래 적절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치료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재산, 자, 보상이에요. 재산 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적 위자료가 아니었어요. 그럼 정신적 위자료를 주지도 않았는데 뭘 또 공제해요. 그래서 정신적 위자료에 관한 것은 공제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이거 틀린 지문으로 해서 엄청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냈잖아요. 아, 이거 21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기도 해요. 4번 공공시설물 하자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는 해당 국가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자,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배상법. 이게 헌법에 가면 29조 국가배상 청구권하고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상호주의, 상호 보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돼 있고, 국가배상법, 행정법은 그것만 배우니까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외국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없더라도 이건 안 돼요. 예, 그래서 4번이 좀 다 조문 문제였어요. 이게 4조에 있는 조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이건 틀린 질문이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죠. 옳은 것이니까 3번이 정답이죠. 아이고,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고, 옳은 지문은 3번. 예, 이게 아주 옳은 지문으로 나온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문 문제도 섞였고, 또 요 판례 3번 판례는 되게 중요한 판례니까 이거는 좀 체크해서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 지문은 나왔지만 다른 데서는 틀린 것을 찾아라 해갖고 요 점을 갖고 틀린 지문으로 많이 냈어요. 자, 오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용이었습니다.